가장 위험한 사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한 척할 때 실제로는 친절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가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위험하겠다, 그죠? 근데 잘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자, 봐요.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면은 사람의 신체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만약 외과 의사예요. 신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 부분이 안 좋고 어디 부분을 이용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 이런 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맞지 않아요? 태권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태권도에서 호신술을 하니까 어느 부분이 급소고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위험하지 않아요? 급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쳐도 저 사람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막 의사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최고의 의사가 되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살인마? 그죠? 그 사람들은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뭔가 조정하고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나르시시스트들 뭐 예를 들어 소시오패스들 이쪽 분야의 공부를 엄청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죠. 근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내가 해커예요. 컴퓨터를 엄청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보안에 대해서 잘 사용하면은 나를 지킬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떤 기밀 보안 같은 거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면 최고의 해커가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자꾸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맘만 먹으면 전 나르시스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떨 때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모든 전문 분야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는 인문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공부하지 않고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경제적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돈으로 보겠죠. 맞죠? 근데 인성적인 공부가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분야, 어떤 전문 분야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르게 사용하겠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근데 내가 인성적인 부분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어떤 지식을 막 습득하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영어 학원에서 그거 배달원한테 갑질 사건 몰라요? 갑질 사건? 청담동 어디에 되게 유명한 어학원인데 거기에서 음식 배달하는 우리 요즘 많잖아요.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뭐 이런 거 배달하는 사람한테 엄청 막 갑질 엄청 무시하면서 너 얼마 버냐? 나는 여기서 1시간에 얼마를 번다. 고작 그거 하면서 이러면서 엄청 무시하면서 그랬어요. 너가 뭐 학교나 똑바로 나왔겠냐? 나는 뭐 대학 나왔다 막 이러면서 저도 대학 나왔는데 누가 이런 배달원을 하냐. 내 주변 다 서울대 나와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 하면서도 이게 정교수 아니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저 맥도날드 이러고 이제 TV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꿈을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들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엄청 무시하고 영어 강사래요.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생들을. 그런 선생한테 배우는 그 영어가 영어라고 영어만 배워요? 제가 CS 가르치는 CS만 배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의 이런 인성과 마인드 그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스카이캐슬 봐요. 엄마에 대한 적대심을 막 부모님의 적대심을 갖게 하면서 서울대 보내잖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돼요? 막 자살하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전에는 인성부터 바르게 닦아야 돼. 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고 사람을 좀 궁금해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의 어떤 마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이랑 공부도 하고 심리학이랑 공부도 하는 거야. 철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죠? 이런 공부, 역사 과거의 옛날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럼 미래도 볼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을 또 볼 수가 있고 그죠? 문학, 소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감성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그때 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죠? 그때부터 뭐 의사라든지 근데 의사나 이런 공부할 때 그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술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걸로 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뭔가 보상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진짜로. 그죠? 그런 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 가지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인성이 바른지부터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의사예요한테 가서 상담 받는데 뭐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대화 좀 나눠보면은 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력은 좋다고 하는데 너무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릇을 키워야 돼. 그게 먼저겠죠.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부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내 전문성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될 때도 어린이집 전문가가 가장 여기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빈틈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애를 안 키우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뉴스에서나 보는 거지. 선생님은 누구보다 안다라는 거죠. 맞죠? 거기에 어떤 실태. 근데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의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나 인성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들은 무력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행동을 저지르겠냐는 거.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전문가가. 맞죠? 근데 그 전문가가 인성이 바르고 사람 됨됨이가 되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겠죠. 그 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겠어요? 인성이 먼저겠어요? 인문학이 먼저예요. 모든 기초는 인문학, 그거부터가 가장 먼저예요. 먼저 사람을 먼저 알고 관심을 갖고 그쪽을 공부를 해나가야 그 다음에 내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진짜 세상에 이로운 사람, 내가 진짜 성공을 해도 뿌듯하고 그죠? 세상에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그죠? 그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인성이 안 좋은 전문가. 맞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똑똑하고 나쁜 사람. 근데 저는 똑똑하고 나쁜 사람보다 아니 거의 뭐 동급식으로 저는 나쁘게 보는 건 멍청하고 착한 사람. 전 그래요. 가장 좋은 사람은 그렇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데 착해.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똑똑하니까 거기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이로운 영향력을 주겠죠.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똑한데 나쁜 사람 진짜 나쁘죠. 그죠? 세상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근데 착하고 멍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나쁜 사람을 구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봉한다거나 아니면 방관자가 된다거나, 왜냐면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은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나쁜 거 뻔한데 근데도 그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내가 멍청하고 똑똑하다는 건 그만큼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또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합쳐져서 이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똑똑하고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 이 사람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을 괴롭혀도 나는 중간에서 중립자가 되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같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중립자들.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라고 하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나는 그냥 거기서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나도 피해볼까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무언에 이 나쁜 사람과 한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봐요. 내가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데 이 무리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면 한 5명이 나 괴롭히는데 20명이 지켜보고 있으면 이거 함께예요. 함께 나쁜 거예요. 동시 괴롭히면 똑같은 거예요. 나를. 가만히 있었다고 난 안 괴롭혔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맞지 않나요? 한번 왕따인데 그런 상황 생각 5명이 괴롭히는데 나머지 20명이 가만히 있어요. 어떤 느낌 나요? 25명한테 괴롭힌 당한 느낌 나죠? 맞아요. 근데 난 가만히 있었어?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을 진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이 20명일 확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힘이 보태줘서 이 사람들이 더 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떡해. 우리 정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 관심 많이 갖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글 올리고 청원 막 올리고 하잖아요. 요즘엔 그러죠. 네티즌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그러니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 똑바로 해결해라.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것만 해도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이 야 그만해. 우리가 지금 이거 지켜보고 있어라는 것만 인지만 시켜줘도 이 5명이 그렇게 괴롭힐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지식조차가 아예 없었잖아요. 관심조차 없다. 나란 일은 나라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막 이럴 때. 그 이후에도. 그죠? 그러니까 뭐 광주 학생운동 뭐 이런 막 말도 안 민주화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광주.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관심을 안 주니까. 맞죠?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죠? 착하고 멍청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 정도 피해자들 생기지 않았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소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구로 봐서. 근데 멍청하고 착한 그 방관자들 있잖아요. 무언에 입을 막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람들,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힘이 보태졌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전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들도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것조차도 악한. 맞아요. 그게 악행이라는 거죠. 용기가 없는 것조차도 악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내가 직접적으로 괴롭히는데 하지만은 안 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내가 뭔가 신고를 몰래 해준다거나. 그죠?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일 수도 있는 거지. 결국은 다 사연이야 돌기 때문에 그 일 내가 당한다니까 또. 이 순간만 모면한다고 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우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게 인문학인 거야. 우리가 상황에서 봤을 적에 사람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도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생각해내는 게, 근데 인문학 공부하지만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감정, 이기적으로 바뀌죠. 근데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이 일단 중심이 나부터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에게 관심을 또 갖게 되고 인문학 공부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좀 더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봉사활동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힘쓰는 건 못하니까 안 해봤고 그래서 상담하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봉사활동 같은 거 어떤 거 해보셨어요? 그 노숙자 밥 퍼주는 거? 그 냄새 많이 난다는데 그죠? 선생님은? 저도 어린이집이랑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들 밥 퍼주고 그 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거기 가서 애들 학습 지도도 해주고 애기들 케어 도와주고 그랬어요? 준비 많이 했네요. 저도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사람과 1년 이상을 쭉 상담을 했어요. 상담보다 뭔가 문화활동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근데 19살 어린 여자였는데 의붓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언니와 함께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 다 죽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협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또 가족 지키겠다고 말도 못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었고 너무 착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말만 들어도 가슴 아프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해서 나한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켜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세상에? 공부 왜 해요? 먼저 나 지키고 가족 지키고 더 아픈 사람들 더 아프지 않게끔 해주려고 그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정말 그냥 몸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뭘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그쵸?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이렇게 상담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남자에 대한 이런 적대심이란 남자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아직 남자란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그런 폭력을 받은 거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꾸준한 상담과 꾸준한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을 계속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죠. 살고 싶지 않았겠죠. 살고 싶겠어요, 그죠? 나의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영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엄마는 너무 무력하고 그쵸? 엄마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거죠. 어떻게 엄마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엄마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래도 살고 싶지 않아요 했던 친구가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하게 되고 애견, 강아지 좋아해서 그런 거 하게 되고 해서 나중에 애견샵, 미용 그쪽으로 취업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서 사귀고 그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너무 뿌듯해요.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은데 그런 거 있다? 사람이 가장 아팠을 때 만났던 사람은 잘 돼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심리가 또 있어요. 기억나잖아. 자기 아픔이 고마운 마음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지금 연락 안 하거든요. 한동안 자기 그럴 때 막 연락 오고 많이 그랬겠죠? 서로 많이 연락하고 진짜 막 친언니 같이 만난 것 같다. 그냥 언니라고 생각해라 이러면서 같이 다니면 막 닮았다 그러고 엄청 이뻤어, 걔도. 네, 저도 그때 더 어렸으니까 또 더 어려 보였고 그래서 뭐 언니 같다 그러고 그랬어요. 같이 사진 찍으면 둘 다.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걔가. 근데 나중에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연락을 좀 이렇게 뜨문뜨문하더니 연락 안 하더라고요. 좀 보고 싶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죠?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나 그런
막 마음이잖아요. 엄마 마음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아이는 연락을 안 하는데 그런 사례 예전에는 그런 걸 봤을 적에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심리가 무엇인가로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랬던 사람을 나중에도 이렇게 만나면 그때 기억과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서 아픈